김도윤 가명, 원작 상마은 평생 노력 끝에 대형 건물을 소유한 큰 부자였으나 삶의 마지막에서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한 결심을 한다. 그는 건물을 매각하고 12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은행에 맡긴 채 일부러 거지 몰골을 하고 자식들에게 찾아가 보기로 한다. 돈이 없을 때도 자신을 존중할지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첫째 아들 태석의 집 앞에 늦은 밤 도착한 도윤은 낡은 옷차림, 헝클어진 머리, 동전 몇 개만 달랑거리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문을 연 며느리는 그를 보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고 아들 태석 역시 당황과 불편함을 드러냈다. 아버지가 왜 이런 모습이세요? 라는 질문 뒤엔 진심 어린 걱정보단 체면과 시선의 부담이 먼저였다. 손주는 오히려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결국 며느리는 형편이 어렵다며 집에 들이는 걸 거절했고 태석도 동조했다. 하룻밤조차 내어주지 못한 채 도윤은 쓸쓸히 발길을 돌렸다. 시험의 첫 결과는 실격이었다. 다음 날 둘째 아들 민호의 집에 간 그는 전날보다 더 초라해진 모습으로 문을 두드렸다. 며느리 순이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민호 역시 믿기 힘들다는 눈빛이었다. 도윤이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는 거짓말을 하자 순이는 안타까운 척했지만 결국 저희도 빠듯하다는 핑계로 머무는 것을 거절했다. 아이들마저 낯선 행색의 할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숨었다. 식사 한 끼조차 내어주지 않으려는 둘째의 태도는 첫째와 다르지 않았다. 도윤은 또 하나의 실격을 기록했다. 시장 골목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만수는 그의 몰골에 놀랐다. 도윤은 친구에게만 진실을 털어놓았다. 나는 자식들을 시험 중이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마음이 같은지 보고 싶다. 만수는 너무 가혹하다고 했지만 도윤은 오히려 단호했다. 진심은 낮은 자리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친구는 결국 그의 뜻을 이해하며 몸만 상하지 말아라며 염려했다. 이때 며느리들은 이웃들에게 시아버지를 조롱하듯 떠벌렸다. 완전히 거짓골이더라. 냄새도 심하고라며 자신들이 피해자인 듯 말했다. 심지어 혹시 숨겨놓은 돈이 있는 거 아닐까? 라며 의심을 드러냈다. 이 대화는 도윤에게 큰 상처이자 시험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되었다. 며칠간 굶주린 채 거리를 떠돌던 그는 드디어 막내딸 은지의 집을 찾았다. 낡은 연립주택에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사는 은지는 아버지의 몰골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끌어안았다. 왜 이제 오셨어요? 여긴 아버지 집이에요. 라며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아이들도 처음엔 놀랐으나 곧 따뜻하게 손을 잡았다. 은지는 목욕과 옷, 식사까지 정성껏 챙기며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했다. 며칠을 함께 지내는 동안 은지는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고 오히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며 부모의 존재를 소중히 했다. 도윤은 막내딸만이 진짜 마음을 보여주었다는 걸 확인하고 통장을 보여주며 진실을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돈을 다 잃지 않았다. 1200억은 그대로 있다. 너만이 진짜 효녀다. 은지는 충격과 눈물 속에서도 아버지를 더욱 끌어안았다. 이때 시장에서 만수와 며느리가 대화하는 장면이 퍼지며 아버지가 여전히 거액을 가진 부자라는 사실이 소문으로 번졌다. 형제들은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이웃들은 그 거지 같던 분이 정말 1200억 건물주였대라며 혀를 찼다.
반대로 태석과 민호는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들은 급히 만나 아버지께 사과하자라며 은지 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은지가 맞았다. 그러나 은지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 와서요. 늦었어요, 오빠들. 그 말에 형제는 당황했지만 곧 무릎을 꿇고 울먹였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잘못 안 하겠습니다. 이때 방에서 나온 도윤은 단호했다. 너희가 후회하는 건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 아니냐? 그의 눈빛은 냉정했고 형제는 반박하지 못했다. 그들의 머릿속엔 돈이 먼저였음이 스스로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윤은 미리 준비해둔 유언장을 꺼내 펼쳤다. 내 재산 1210억 원은 막내딸 은지에게만 상속한다.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 부모가 가장 낮을 때 외면했기 때문이다. 형제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 안 됩니다. 라며 울부짖었지만 그의 결심은 단호했다. 이 결정은 번복하지 않는다. 형제의 울부짖음 속에서도 은지는 오빠들을 두둔하려 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은지야, 너만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받아주었다. 은지는 눈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도윤은 장부의 마지막 칸에 글자를 새겼다. 끝 마이너스 완료. 진심 마이너스 확인. 문 마이너스 기억. 이제 시험은 끝났고 진짜 가족의 마음만 남았다. 형제들은 빈손으로 집을 떠나야 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차가웠고 아버지의 냉정한 판단을 바꿀 길은 없었다. 돈보다 귀한 건 마음이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교훈이 돌처럼 무겁게 남았다. 결국 은지와 아이들만이 도윤 곁을 지키며 작은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비록 집은 좁고 살림은 넉넉지 않았으나 도윤은 따뜻한 밥상과 진심 어린 웃음 속에서 오랜만에 안정을 느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이불을 덮으며 속삭인다. 가장 낮을 때 문을 열어준 사람을 잊지 말 것. 그 말은 이제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삶의 규칙이자 남은 시간의 이정표였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